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어제 깜빡하는 바람에 제가 알람을 당연히 맞춰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울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시간이 이미 늦어져 버렸어요. 예, 너무 죄송하고. 자, 오늘 진도 11월 1일 다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11월 1일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우리가 학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직 내가 나의 학습이 모든 것을 소화시켜서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습관이 됐다든지 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좀 이 학습 효과가 나는 11월로 이렇게 맞이가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진도도 진도지만 나가고 나서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조금 어 정리를 하고 우리가 또 11월을 다 더 멋있게, 그죠? 우리가 아직 시간은 오픈이 됐지만 시작이 됐지만 막 이렇게 사회적인 생활은 뭐 9시 뭐 요렇게 돼야 시작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40페이지 보면 능동적과 피동적 행동의 차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큰 주제를 우리가 사실은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부적인 얘기의 큰 주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큰 주제가 뭐죠? 주도적인가? 우리 인생에서 주도적이어야 한다. 이거 이제 그래야 개인의 독립을 할 수 있다. 그죠? 의존해서 독립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주도적인가? 근데 우리가 주도적이라는 것을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A라는 사람은 주도적인 걸 이렇게 하면 주도적인 거 아니야? B라는 사람은 주도적인 거 이렇게 하면 주도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주도성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있는데, 그죠? 다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케이스별로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도성이고 이게 주도성이고 이게 주도성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능동적인과 피동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능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가 차이 난다? 그냥 조금 5% 10%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5000%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가 도미노처럼 이 처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내가 먼저 말을 건 나의 능동성, 이해되시죠? 난 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을 뿐이다. 인사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했을 뿐인데 그게 아이 얘기와 연결이 되고, 그게 뭐 부부끼리 식사를 하게 되고, 그게 뭐 어떤 모임에 가게 되고, 그게 이렇게 돼서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처음에 아주 작았던 그 예를 들어 말을 거는 그 행위가 이렇게 차이 나서 몇 프로까지 차이 난다? 50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결과까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못 하고 뭐예요? 뭐 귀찮고로 말을 걸어. 에이, 저 사람도 피곤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끝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회의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음, 우리 업계의 현황은 어떤가? 대책은 무엇인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회의를. 능동적인 조직, 그다음에 피동적인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보세요. 우리 주도적인데 이 주도적인 것을 얘기할 때 자, 의존에서 독립, 독립에서 상호의존으로 가는 거잖아요. 최종의 목적은 어디예요? 상호의존이에요, 상호의존. 그죠? 상호의존. 그래야 이 5000%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50000%의 효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항상 개인의 의존에서 독립, 그다음에 조직의 의존에서 독립에 대한 예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계 현황은 어떤가? 대책은 무엇인가? 다들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회의를 할 때.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떤가? 뭐 이렇게도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능동적인 조직, 그러니까 각자가 독립된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사람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조직.
쉽게 얘기하면 각자가 꿈이 있는 조직. 그러니까 조직의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조직. 이게 독립성인 거잖아요. 우리가 의존해서 독립으로 갔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주체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무엇을 원해서 여기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 월급 주니까 있지 이거 말고. 그럼 꽤 피동적인 거죠. 월급 안 주면 안 있을 거잖아. 그쵸? 그게 비동적인 거잖아요. 말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겠지만 플러스 알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죠? 능동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은 똑같은 현실, 예를 들어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 뭐 지금 달러 환율 때문에 난리죠. 환율 때문에 난리야. 이런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까지는 다 나옵니다. 능동이든 비동이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능동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데이터 이렇습니다. 보고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메 비즈니스로 본다면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만 볼륨이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원래는 10시간을 평균 일주일에 뛰었는데 그걸 5시간만 뛰었어. 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시간 뛰셨어. 근데 지금도 10시간 뛰고 있어. 그런데 매출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볼륨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시나브로 원래 이 사람이 유산균도 먹고 WX도 먹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뭐 WX는 좀 그렇고 유산균만 애들 좀 먹일게. 이게 조금씩 빼져서 결국은 한 달 마무리가 되니까 어때요? 빵꾸가 심한 거죠. 빵꾸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 이거는 비단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실상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건 팩트예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 팩트인데 이 팩트를 가지고 어디까지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능동과 비동의 차이다. 어디까지 도출해내느냐. 추출해내느냐. 우리 커피 추출할 때 단맛만 추출해내느냐. 단맛, 쓴맛, 그 다음에 단맛, 쓴맛, 신맛 다 추출해내느냐. 이런 차이겠죠. 여기서 보면 142페이지 보면 우리의 현재 상태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현재 주소를 보아 상태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더 악화되었다가 올라가. 더 악화되었다가.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 똑같다고 보고 더 악화되었다가 올라가겠죠. 한 5월, 6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더 힘드실 거예요. 올 겨울 막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세운 대책의 전망은 대단히 좋다. 그죠? 왜냐하면 보다 나은 관리와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의 제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낙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 근거를 추출을 내는데 근거까지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회의가 끝나는 거죠. 그럼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덮어놓고 긍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긍정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월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식으로 한번 도출해 보시는 걸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파트너. 그죠? 둘둘삼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저는 이제 오늘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10월 한 달에 뛰어보니까
체감되는 경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 그냥 스스로 풀릴까? 그러면 내가 q12를 가고 있고 나 파운더스에 대한 목표가 있고 뭐 삿포로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요때는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그 삿포로에 대한 목표를 한번 해내볼까? 뭐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능동적인 거예요, 비동적인 거예요? 언어는 야 끝났다 이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능동적인 거 아닙니다. 왜 능동적인 게 아니냐면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감정만 있는 거잖아. 근거가 없잖아. 근거를 서로가 인정하는 근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근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보자. 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양이 10가지라면 우리가 이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됐어. 뭐 소비자 관리, 신뢰톡을 기존에 내가 사실 늘 10명한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지.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은 나왔었는데 이참에 정말 10명에게 카톡을, 신뢰톡을 매일 해보는 거를 정말로 실천해 보자. 정말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근거가. 잘했습니다. 자, 143페이지 주도적인 말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태도와 행동은 패러다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태도와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을 사용해보고, 자, 자아의식을 사용해보는 건데, 제가 자아의식을 사용해보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유체이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체이탈. 자, 보세요. 자, 자아의식을 사용. 그 바탕에 깔린 패러다임 볼 수 있다.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패러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요리를 딱 해놓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상해요?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이 요리가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들리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두야. 그가 나를 화나게 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 말들 여러분 흔히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 만약 내 아내에게 좀 더 인내심이 있다면, 저 사람이 조금 인내심이 있다면 일이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런 얘기 좀 많이 안 하세요. 난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반드시 해야만 돼. 저는 사실 이 말을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시는지 굳이 있다면, 굳이 그러니까 늘 쓰는 말이 아니라도 이 중에서는 나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가 있으시면 체크해 보세요. 저는 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풀이해 놓은 걸 옆에 있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야. 모두야 라고 한 건 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정.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내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어. 나의 감정과 기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듣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날 화나게 해. 그 사람 날 화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동을 모든 사람이 화가 나. 일까요? 아니면 나는 거기에 화가 날까요? 내가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예를 들어 양말을 거꾸로 벗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요.
그러면 양말을 거꾸로 벗은 거에 대해서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난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양말을 거꾸로 벗는 일에 대해서 다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양말을 거꾸로 벗는 그걸 귀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양말 거꾸로 벗었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이 새끼 이렇게 하겠지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형태의 이런 말은 굉장히 주도적인 말이 아닌 거죠. 난 그걸 할 수 없어. 시간이 없다는 말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신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유일하게 다 똑같이 준 게 뭡니까? 24시간이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계는 12시간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 인생은 24시간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36시간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48시간 돌아간다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능동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린 다 알죠.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죠?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피동적인 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시간이 신이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저는 신한테 8시간밖에 못 받아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비해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이 맞죠. 근데 우린 다시 24시간 동일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시간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 관리를 좀 잘해볼게요. 그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그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이러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뭔가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이게 좀 더 인내심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누군가가 좀 배려심이 있었다면 왜 그런 거 우리 좀 원할 때 있잖아. 저 사람이 이거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뭐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를 규제하고 제한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난 그걸 반드시 해야 돼. 이것도 주위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저는 저의 의지를 다지는 형태로 항상 이 말을 많이 쓰긴 했었는데 이 말이 어쨌든 주도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서 소개한 말들은 이게 별표 결정론에 입각한 뭔가 결정론에 입각한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는 내 탓이 없는 책임이 없는 결정론에 입각한 기본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적은 책임 전가다. 난 책임이 없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 이거라는 거야.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144페이지에 보면 이 반사적인 말과 주도적인 말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대안을 찾아보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궁리하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대안을 한번 찾아내 볼게요. 대안을 한번 문제가 있다면 답도 무조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답도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황금알이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오리알이 있다 했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면 해답도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에 대한 생각을 멈춰버린 거예요. 내가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거지 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 문은 없다고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그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다. 해야만 해. 내가 원한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원한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라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써놓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아메를 해야지. 내가 아메를 이해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메를 해야지라는 말은 반사적인 말이에요. 반사적인 말. 그러면 주도적인 말은 뭐예요? 난 아메이를 창업했어.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난 아메이를 창업했어. 이게 우리 사업가로서는 되게 주도적인 말 같아요.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에 나가야 되는 친구와 수업과 테니스 경기에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테니스 경기를 선택한 친구. 그 친구가 수업에 와서 이 스티븐 코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테니스 시합을 나가야 됩니다. 내가 거기 나가지 않으면 나 때문에 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경기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스티븐 코비가 정리를 해줬죠. 너는 거기 꼭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나가겠다고 선택한 것이야. 이 굉장히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한대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 일이 오게도 내가 선택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말이겠죠. 그런 일이 오게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도 내가 제공하고 결정도 내가 짓고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자아의식을 우리가 여기서 발동시켜라고 했잖아요. 이거까지 하고 마무리 정리를 할까요? 자, 그래서 보면 145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사적인 말과 주도적인 말을 계속 어떤 것의 퍼센테이지가 맞느냐에 따라서 삶이 5000% 여러분 5000%면 오늘의 나를 100%라고 봤을 때 내 인생을 내가 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년의 내 인생을 100%라고 봤을 때 5000%면요. 500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5000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수학이 또 안 되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000%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500명이 더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5000% 말 별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선택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행동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미쳐.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5000%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소름이 돋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까지 쫙 머리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 5000% 야 열심히 적는 거예요. 5000% 이렇게 만약에 그러신다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것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넣어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정말로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맞는다든지 물에 데인다든지 물에 빠지뿐다든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발등에 불 떨어진 이거 진짜 급해.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누구나.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떤 생각, 개념을 내 머릿속에 넣을 때도 그냥 개념을 넣는다고 하지 마시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 생각으로 내가 바꾸지 못하면 난 오늘 죽었을 뭐 게임 끝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엄청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넣어보시라. 그 개념을 엄청 무섭게 받아들여서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게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극과 반응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이거 지금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극과 그죠? 일과 그 일에 대한 반응하기 전에 뭐 하라고?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선택해라는 거잖아요. 그 선택의 질이 높아져야 인생이,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선택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체이탈 자아의식이 발동되지 않으면 선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데서 자빠진댔죠. 왜 역사가 반복될까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사람은 똑같은 데 자빠집니다. 똑같은 데 자빠집니다. 몇천 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아의식, 이 유체이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지금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박주희가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 귀에 뭐가 들립니까? 박주희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박주희가 책을 풀어주는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시겠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뭔가 그것들이 혼합되어서 어떤 감정들로 느껴지고,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듣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은 자아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누구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들려요. 그리고 다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적어도 이 안에는. 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고 똑같은 걸 듣고 있고 똑같은 걸 느끼고 있지만, 자,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말고 유체이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내가 듣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는 거. 유체이탈에서 항상.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 말고, 박주희가 무엇을 보고 있구나를 박주희가 박주희를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공간을 쓸 수 없습니다. 반응해버리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펼쳐지는 이 지금 박주희라는 화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공간을 쓸 수 없어요. 지금 핑크색 옷 입었네. 핑크색 립스틱을 보이는 것만 내가 보면 공간을 쓸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박주희가, 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구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박주희가 지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가? 그래야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간에 대해 공간을 활용할 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만 되면 이 끝까지 다 깐 거 똑같아요. 저는 진도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어나는 현상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내 남편이 내한테 뭐라 하고 애들이 내한테 뭐라 하고 세상이 지금 환율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하고 나는 물과 기름처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다. 근데 내가 자꾸 보이는 대로 선택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선택해버리고 느껴지는 대로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이 현재 그러니까 환율이 어떨까 반응을 하고 저 사람 날 저렇게 보고 있잖아 내가 반응을 해버리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계속 썸머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자꾸 바꿀 수 있게 내가 그 공간을 처음에 1%밖에 못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5%를 쓰고 시간이 지나니까 10%를 쓰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공간을. 이 얘기가 여러분 시타르타에 나옵니다. 저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세븐 해비스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제가 그것을 완전히 진짜 이 말이었구나까지가 이 깊이까지 어렵더라고요. 잘 안 왔어요. 그런데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그 정말 타이탄들 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 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 중에 책이 있었고 그 책은 나도 책을 많이 읽는다가 거인의 도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책 이렇게 그 책에서 나오는 6개의 책이 있어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오는 거인들이 공통적으로 도구로 썼다는 책.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 책 안에 한 개가 뭐냐? 시타르타예요. 저는 그 전에 시타르타 읽은 적이 없어요. 그건 책 제목만 알고 시타르타 뭐 이때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응? 그 약간 불교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만 알고. 불교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얘기 그냥 한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그 시타르타에서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강물을 보면서 그 시타르타에 나오거든. 이 말이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이구나가 제가 연결이 되면서 세븐 헤비트에서 나왔던 자극과 반응 사이에 중간에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 말이구나를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의 이론이라 해야 됩니까? 이걸 정말 행동으로 할 수 있으면요. 다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책이 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풀어놓은 얘기들이에요. 싹 다. 정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책을 읽죠?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본질에서 가지를 쳐서 얘기한 것밖에 아니지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다 이 얘기예요.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말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네가 늘 보고 있으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항상 어떻게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줌 미팅을 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박주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박주희가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박주희에 뭐가 들렸어. 그러면 이 물리적으로 들린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만 들리는 게 아니고 박주희가 지금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있죠. 박주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고요. 들리는 대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되지 않죠. 저도 공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예시를 시간이 또 예시를 하나 들어줬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머리를 막 하고 왔는데, 예시 들어줬잖아요. 내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머리가 그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을 20만 원이나 주고 머리를 빠마를 하고 왔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말도 안 꺼냈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동 리더님한테 제가 자기야 내 머리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내 머리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 할게요? 못 보겠다 이래서 못 보겠다. 이게 팩트예요. 못 보겠다. 팩트로. 아, 못 보겠다. 그때 제가 공간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니는, 니 머리나 뭐, 바로 이렇게 나갔다 안 나갔다? 바로 나갔죠. 니 머리나 지금 거울을 보고 지금 내한테 못 보겠다, 보겠다 소리를 해. 이렇게 바로 나갔다 안 나갔다? 바로 나갔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간을 쓴 거죠. 어떻게 썼다고요? 어떻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시를 드렸죠. 1번. 내가 동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니는 이렇게 그냥 100% 싸웠어요. 제가. 싸운 것도 심하게 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0만 원 쓰고 왔기 때문에 열이 받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도 조금 안 싸우고 심하게 싸웠겠죠. 근데 제가 공간을 써야 된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겠다를 들은 나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주희야 공간을 써, 주희야 공간을 써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만 했어요. 그 공간을 쓸 때 생각을 했냐면,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욱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동물이었다가 동물에서 약간 사람으로 온 거죠. 맞지? 이상하지? 당신이 봐도 이상하지? 내 이거 다시 가가지고 환불 받아야 되겠다. 빠마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 남편이 내한테 못 보겠다 했을 때, 맞지? 진짜 맞지?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내가 이거 100% 다시 가면 머리 공짜로 다시 해주겠지? 이렇게 말을 할까? 내가 순간 생각을 했어요. 공간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도 안 썼어요. 제가 그 말도 안 썼어요. 제가 세 번째 거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썼게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렇게 눈이 부셔? 눈이 부셔서 지금 쳐다볼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미친 소리잖아요. 저 또라이가, 내가 또라이죠. 지금 못 보겠다 하는데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이게 또라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간을 써서 말을 함으로써 저희 신랑한테 제가 무슨 말을 얻어냈을까요? 당연하지. 당신 늘 눈이 부셔. 그날 저희는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어요. 이해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좋은 말, 표정도 있잖아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렇게 눈이 부셔. 또라이죠. 옛날 같았으면 100%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눈이 부셔? 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렇게 눈이 부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반응한 것에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선택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이동훈 리더가. 여보세요. 그 말이 아니고 엉망진창이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 남편도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래, 늘 당신은 눈부셔.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해됩니까? 제가 무엇을 유도해낸 거죠? 응? 내가 무엇을 유도해낸 거냐고요. 그 사람도 공간을 쓸 수 있게 유도해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간을 쓰면 상대도 공간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보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니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때나 뭐라고? 이러면 그도 공간을 못 씁니다. 아니 그걸 뭐라고? 내가 지금 틀린 말했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간을 쓰면 상대도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내가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직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도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자꾸자꾸 변합니다. 그럼 우리 공간 쓰는 사람들끼리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어?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1월 1일 자 멋지게 출발했죠?